getting somewhere. Yeah, we all up in this shit. Yeah. 아니 이러니까 입질이 이렇지. 아 진짜 안녕하세요, 하비쿠키입니다. 오늘은 베스의 피딩 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거나 아니면 베스 낚시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하다 보면은 피딩 타임이라는 말에 대해서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이 단어 자체가 피드, 먹이를 주다, 먹이를 먹다, 아니면 밥을 먹다,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타임, 시간이란 뜻을 가진 타임이랑 합쳐져 가지고 피딩 타임,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먹이를 주는 시간, 요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피딩 타임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없다, 어떤 분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의견을 베스 낚시 경력이 지남에 따라서 여태까지 2번 정도 변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뒤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베스 낚시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는 남들이 피딩 타임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런 줄 알고 낚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베스 낚시 2년이라는 경력이 쌓였고, 여러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피딩 타임이 아닌 시간대에도 베스가 잘 잡히고 내 실력이 아주 좋다, 이 뭐 타고난 거 아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거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거만한 시기에는 이 피딩 타임은 없다, 그냥 실력이 부족한 거를 둘러대기 위한 핑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 이후에 베스 낚시를 더 잘하고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 베스라는 생명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물속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 아, 이 피딩 타임이라는 게 있기는 하다 라는 살짝 조금 둥구스름한 이런 애매한 의견으로 다시 바뀌게 됐고, 이 피딩 타임은 있기는 하다 라는 의견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베스라는 물고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루어를 공격하는, 우리가 낚시로, 루어 낚시로 잡아낼 수 있는 사이즈의 베스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어식어종이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냥에 유리한 시간대가 바로 피딩 타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물속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베스들이 시계를 보면서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어야지 이렇게 막 정해놓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으로는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야생적으로, 뭐랄까 약간 생태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데, 베스를 비롯해서 다른 물고기들 잡아먹는 어식어종들은 먹이가 되는 물고기들보다 좀 더 밝기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밝기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간대, 그때가 바로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일몰일출 시간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밝기의 변화가 빠르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약간 기본적인, 그러니까 주가 되는 피딩 타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사냥에 성공을 하지 못하거나 아직 배가 고픈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 햇빛이 강하게 하늘 위에 완전히 중천에 떠가지고 그림자를 강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다리 밑이나 뭐 나무 밑에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대가 부가적인 피딩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밝기의 변화가 생기고, 그때 이제 피딩 타임 한번 딱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해가 어중중하게 떴다가 이제 완전 한낮에,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강한 시간대, 그때는 또 이렇게 다리 밑에 그림자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면서 베스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한 번 더 연출이 되겠죠. 그림자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밝은 곳에 지나가는 물고기를 노린다든지, 아니면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이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직 밝기에 적응이 안 된 물고기들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뜰 때 주 피딩 타임을 한번 갖고, 그리고 해가 가장 강할 때 부가적인 피딩 타임을 한 번 더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 해가 이제 또 져갈 때, 그럴 때 피딩 타임을 한 번 더 가져갈 수가 있겠죠. 지금도 입질이 들어오는데, 아이고야, 이놈들 진짜 너무 조그만 애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왔다. 이 뭐고, 이 맨날 이런 고기밖에 없나 여기는. 자, 그러면 피딩 타임에는 어떤 포인트들을 찾아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일몰일출 요런 시간대에는 주로 이제 작은 먹잇감들이 막 물에서 찬방찬방 뛰어오르고 약간 수면에 뭔가 파문들이 일어나는 그런 포인트들로 찾아가는 게 좋겠죠. 그런 포인트들은 대체적으로 얕고 그러면서 작고 큰 장애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약간 오픈워터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형들이 경험적으로 조과가 좋았었어요. 그런 포인트를 쉽게 찾으려면은
약간 좀 일찍 출조하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처음 가는 저수지가 있다 그러면은 해가 뜨기 전에 먼저 도착을 해요, 저수지에. 그래가지고 약간 어둡고 조용한 이런 고요함을 즐기다 보면은 이제 해가 점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수면에서 철퍽, 찰팍찰팍, 첨벙 이런 소리들이 점점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보면은 대체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은근히 있고, 그러면서 깊은 물 그리고 오픈워터랑 바로 붙어있는 그런 지역들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낮에 그렇게 해 뜰 때, 해 질 때 이럴 때가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밝기의 브레이크 라인,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밝기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가지고 채비를 던지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오늘은 구름이 좀 많아가지고 태양의 그림자가 좀 선명하게 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저 반대편에 보면은 저렇게 수면을 덮어주는 저런 곳들 있죠. 저기는 밝기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숨어가지고 밝은 곳에 지나는 그런 물고기들도 노려볼 수가 있고, 그런 먹이들을 노릴 수가 있겠죠, 베스의 입장에서요. 자, 이번에는 피딩 타임에는 어떤 루어를 사용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딩 타임에는 베스들이 루어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그거는 출조하신 날에 따라서 그날마다 약간 아침과 저녁, 낮 이렇게 좀 상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스틱 베이트나 스피너 베이트 아니면 크랭크 베이트처럼 약간 뭐랄까 빠르게 광범위를 넓게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루어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낮처럼 약간 부가적인 피딩 타임, 그럴 때는 좀 커버에 깊숙하게 루어를 집어 넣어야 되니까 좀 밑걸림이 좀 덜한 그런 루어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낚시를 하는 운용 자체에서도 말이죠. 아깝다. 역시 저 안에 숨어 있었어. 한 마리 더 없나? 한 마리 더 있었네. 뭐 사이즈는 작아도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낮 시간대는 아무래도 요런 데 쑤시는 게 좀 좋긴 하죠. 지금도 보면 이렇게 바늘 끝도 제대로 가려주고, 싱커도 텍사스 리그에 사용되는 그 분리싱커 있죠, 좀 밑걸림 좀 덜하라고 이렇게 세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요런 데 뭐 저 줄풀 요런 데는 뭐 크게 뭐 잘 걸리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도 요런 거 쓰는 게 좀 그나마 확률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밑걸리는 거를. 두 마리나 꺼내고 포인트 깨져버렸는갑다. 반응 더 이상 안 하네. 이제 조금 있으면 시간이 한 5시, 6시쯤 돼가면서 이제 저녁 피딩 타임이 한번 찾아올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런 데서 조금 놀다가 좀 넓은 곳 저런 데 있죠, 그런 쪽으로 이제 캐스팅하는 포인트를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데다가 그냥 퐁퐁퐁 집어넣으면서 놀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항상 예외는 있다 요거거든요. 이게 우리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던 거랑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 제가 베스 낚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베스 낚시 좀 해보신 분들은 다 느껴지시잖아요. 진짜 하루라도 같은 날이 없죠. 그날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베스의 반응 같은 것도 다 다르고요. 기껏 피딩 타임 맞춰가지고 출조를 했는데 또 출조해보니까는 막 베스 한 마리도 안 나오고, 그리고 피딩 타임이 아닌 시간에 출조를 했는데도 또 의도치 않게 엄청난 마리수라든지 엄청난 사이즈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약간 뭐랄까,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보고 또 낚시를 하러 가가지고 그걸 사용해 봤는데 잘 안 된다. 그럼 에이 이거 별로네, 이거 틀린 말이었네, 이거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지 마시고, 그 안 되더라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고 항상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저도 예전에 막 그랬거든요. 베스 낚시 책에서 딱 보고, 아 요거 요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출조를 해가지고 딱 해보고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하면 에이 이거 안 되네, 이거 아니네, 막 이러고 갖다 치워버렸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베스 낚시를 해오면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낚시를 할 때만 그 내용이 안 맞았거나 그 상황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거고, 결국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 내용들이 다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딩 타임에 맞춰 가지고 출조를 했다 그러면 와, 배스 엄청나게 나오겠지 막 요렇게 기대를 하고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반대로 피딩 타임이 아닌 시간에 출조를 했다 그러더라도 막 위축돼 가지고 아, 고기 별로 안 나오겠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낚시라는 행위 자체를 조금 즐기시다 보면은 막 이런저런 여러 상황도 막 생기고, 여러분들이 뭐랄까 좀 물가에 선다는 것 자체, 그래갖고 이 조용함을 즐기면서 낚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힐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낚시를 자체를 그냥 즐기면서 하다 보시면은 좀 좋은 경험들, 그리고 좋은 마리수, 여러 가지 재밌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쿠키였습니다.